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ADHD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처방 때 미리 안내받게 되고요. 잠이 잘 안 오거나 자꾸 깨거나 식욕이 줄어들거나 두통, 두근거림, 입마름 이런 것들이죠. 동시에 중요한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드물고 개인차가 커서 매번 안내가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겪고 있는데 약과 관련된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먼저 각성제인 콘서타와 메디키넷을 먹으면서 있을 수 있는 드물지만 중요한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편에 이어서 아토목세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각성제를 먹으면서 있을 수 있는 드물지만 중요한 부작용들입니다. 보통 약물 치료의 효과를 잘 보시는 경우에 투약 후에 더 차분하고 진정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듣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약을 먹고 집중은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와 함께 더 예민하거나 짜증이 늘어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부작용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대부분 ADHD 치료를 찾으시는 경우 어느 정도의 감정 기복, 우울, 불안 증상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으로 인한 변화인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민해지는 것은 약이 몸에 작용하면서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몸이 전투 모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외부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감정적으로도 나를 보호하려는 작용이 나와버리는 거죠. 감정 반응의 정도와 신체적 흥분 반응의 정도를 확인해서 각성제 용량을 줄여서 볼지, 각성제는 그대로 두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우울제를 포함시켜서 안정을 도모하는 쪽으로 갈지 담당 선생님과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화기에 ADHD와 틱을 함께 가진 경우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숫자죠. 각성제를 드시면서 주시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잠잠했던 틱 증상이 약을 먹고 나서 다시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을 깜빡거리거나 헛기침을 하거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하면 놀라기도 하고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일상생활을 더 잘해내려고 시작한 치료인데 되려 틱으로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도 하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각성제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뇌 속의 도파민을 활성화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집중을 담당하는 회로뿐 아니라 운동 제어를 담당하는 회로까지 과하게 자극하게 되면 억제되어 있던 틱 반응이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영구적인 손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각성제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심플한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면 고민이 되겠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는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많은데요. 아빌리파이와 같은 틱 치료 약물을 소량 병용하는 것이죠. 아빌리파이는 도파민 부분 효능제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해 도파민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과해진 곳은 낮춰주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어 뇌의 균형을 잡아줘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은 유지하면서도 틱 증상만 핀셋처럼 골라내어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빌리파이는 우울증 치료제로서도 흔히 쓰이기 때문에 우울 불안 증상을 함께 가졌다면 같이 해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틱 말고도 ADHD에 함께 발견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조울증인데요. 연구된 바로는 10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울증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하루 중에도 자주 널뛰며 기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학적인 의미는 이래요. 한쪽 기분 상태로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올라갔을 때를 조증, 기분이 다운되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를 우울증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각성제를 드시면서 이런 기분 상태가 변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일 자주 보는 것은 보통 정도로 잘 지내던 상태에서 조금 업되었다는 경우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환자분 본인은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이 넘치니까요. 자신감이 차오르고 평소보다 의욕과 활동이 늘죠. 잠을 적게 자면서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동시에 염려되는 점은 이렇습니다. 이 방향대로 증세가 깊어지면 예민해지거나 자기 주장, 충동적인 경향이 강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 쉬워져요. 유흥이나 오락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되거나 후유증이 크게 돌아올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새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버거워 수습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말고도 더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한번 업되고 난 이후에는 반대급부로 우울 상태가 찾아오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빌려서 돈을 펑펑 쓰다가 나중에는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쪼들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의욕이 바닥을 치고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음식이 자꾸 당기는 에너지 소진 상태로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긴 기간 동안 겪어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보통 업되는 기간보다 우울한 기간이 훨씬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을 함께 가진 경우에는 기분 상태의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1순위로 두는 처방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게 되면 당장은 각성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조울증 치료에 비중을 크게 두어 기분 조절을 먼저 하고 대신 ADHD 약 처방은 비각성제로 돌려보는 안을 추천드려요. 이건 정말 드문 경우라 저도 진료하면서 손에 꼽는 정도로 경험해 본 건데요. 환청 또는 망상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청은 이런 거예요. 조용한 상황인데 내 귓가에는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행동에 대해 판단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이 흔합니다. 망상은 사실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건데요.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못살게 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다고 멀쩡한 사람이 조현병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동시에 약물 치료 중에 전과 다르게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즉시 담당이에게 알리고 약 조절을 바로 상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시간적 인과를 따져서 각성제의 용량을 이전 수준으로 낮추거나 아예 중단하는 쪽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얼마간 지속된다면 당분간은 항정신병 약물로 증상을 가라앉히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이후에 치료를 재시작할 때는 개별적 판단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만약 투약 중단 이후에도 환청 망상이 상당 기간 이어졌던 경우에는 저는 각성제 재사용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비각성제 투약으로 대신해 볼 것을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부작용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니 미리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장 기본은 기록이에요. 인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신체나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과 변화 추세를 기록해 보세요. 약의 용량을 올린 직후인지, 특정 시간대에만 그러는지, 다른 변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담당이에게 상의해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최적의 처방 형태를 함께 고민해 주실 거예요. ADHD 치료는 단순히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뇌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